앞서 보신 것처럼 공수처는 오늘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죠. 자, 체포영장의 연장 여부, 그리고 2차 집행의 주체,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공수처에 두 가지 카드가 있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하나가 구속영장 청구, 두 번째가 체포영장의 연장입니다. 공수처가 후자를 택했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체포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예. 체포 연장 연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먼저 이제 구속영장과 체포 영장은 발부가 될 수 있는 그 요건들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있고, 뿐만 아니라 수사에 협조적이지 못함으로써 결국 한 번 더 이제 불러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뭐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런 예. 것들이 우리가 체포 영장이라던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고 있는데, 네.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보다 좀 더 높은 정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미 체포영장이 한번 적법하게 발부가 되었고, 예.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 기각됐죠. 이의 신청을 기각했죠. 예. 체포영장 발부가 정당했다는 판단도 한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선택,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발부 가능성이 높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이 나오면은 이제 바로 체포를 시도할 거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소재 불명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선고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때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라고 예. 기재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한 있는 만큼, 유효기간이 필요한 만큼 기재할 수 있는데, 다만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서요, 체포영장 청구할 때 유효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하면 그 사유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지금 정당하게 발부는 되었지만 경호처의 어떤 저지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고, 이 부분을 사유로 적어서 연장이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7일 내지는 그 이상의 기간을 적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7일보다 그 이상을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 공수처가 스스로 혼란을 자초한 게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기려고 하다가 경찰이 반발하자 급히 철회를 했어요. 자, 경찰이 뭐라고 했냐?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법적으로 문제, 그게 뭡니까? 일단 오늘 공수처는 오늘까지가 체포 그 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12시, 아직 지금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셈인 건데, 예. 이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는데 한번 1차 집행이 실패한 이후에 2차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게 이 집행은 경찰 쪽에서 나서서 하라. 수사권은 공수처가 여전히 갖고 있지만 집행 부분은 경찰이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관련 법이 거기에 지금 공수처가 말한 그 근거가 되는 법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일단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81조를 보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공수처가 결국 이 사법경찰 관리가 경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공수처의 지휘하에 경찰에서 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내놓은 것이죠. 공수처의 생각이었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공수처의 생각이었고요. 예. 하지만 또 공수처법 47조를 보면은 이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을 준용할 수 있지만 예. 이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지휘 감독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규정들을 이제 함께 혼합을 해본다면은 공수처가 이 사법경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나 지휘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무를 보더라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검찰 내부의 이 집행 인원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예. 경찰이 이제 신청한 영장은 경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은 해석이다라는 부분에 어쨌든 공수처와 경찰 측의 의견의 합치가 있었고, 다만 이 두 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협조하여 앞으로 집행을 함께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일단 입장이 정리가 되었지만, 어쨌든 공수처는 하루 만에
경찰에게 집행을 맡긴다고 했다가 다시 이 입장을 철회하는 이런 일을 벌임으로써 스스로 좀 신뢰성이라던가 국민들의 신뢰를 좀 저버리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많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일도 경찰과 협의가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냥 공문을 보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시간만 낭비했다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공수처에서 사실 검찰로부터도 경찰로부터도 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해서 예. 이 사건들을 이첩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인 이 사건의 흐름에 본인이 운전수가 되어서 예. 제대로 컨트롤을 나가겠다 이렇게 핸들을 잡은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좀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집행만 하더라도 사실 이전부터 많은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만약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실 측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 체포 같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예. 공수처는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집행이 어려울 줄 못 알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혼자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이 좀 대응이 아쉽고 결국 예. 결론은 경찰과 함께 공조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이전과 달라질 부분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좀 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경찰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호처가 또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현행범의 체포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특공대 투입 가능성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차 집행,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호처에서는 거듭 강조함으로써 일단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다면은 다음에 또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이 있더라도 경호처에서는 합당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대통령실 관저의 앞 상황만 봐도 여러 대의 버스로 이제 문 앞을 막고 있고 이런 예. 부분만 보더라도 집행이 쉽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1차 집행과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예. 이미 현행범 체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약 체포 이 영장이 유효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재발부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무력을 사용한다거나 이걸 억지로 저지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서 현행범 체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특히 이 경호와 관련해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체포영장 같은 부분들을 또 함께 청구를 하고 발부를 해서 체포를 함께 시도할 가능성 같은 부분들도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경호처가 강하게 막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집행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법조계에서는 그래서 공수처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단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공수처에서 지금 이제 본인이 다 해보겠다 해서 경찰로부터도 검찰로부터도 예. 사건을 받아왔는데 사실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예. 이것을 다시 경찰에게 넘겨준다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결국 기소는 검찰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내실 있는 수사가 가능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들도 얻을 수 있고 예. 영장의 발부나 영장의 청구 그리고 집행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공수처에서도 거듭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협조하여 예. 공수처에서 맡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예.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 때문에 공방이 뜨겁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 헌재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 그랬는데 헌재가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사항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그대로 다 빼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만약 이 내란죄가 문제되고 있는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그것이 헌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 이 헌법적인 가치 부분으로 재정리한다는 부분이라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라는 헌법적인 판단은 제외하고 헌법적인 가치만 판단하는 것은 사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예. 하지만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탄핵 심판의 기간이 이 내란죄에 대한 형사처벌 부분은 제외하게 된다면 매우 훨씬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이 예. 양측 모두에서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